은퇴 후 산악회 제발 혼자 가지 마세요. 15살 연하녀에게 5억 잃은 60대의 절규.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은퇴자들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은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도 많고 몸도 아직 괜찮으니 사람들 만나며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산악회, 동호회, 걷기 모임입니다. 문제는 그 출발이 늘 혼자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금융자산을 합쳐 약 8억 원 정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예정대로 나오니 본인은 안정적인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고 전화가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쌓아온 인간관계는 대부분 업무 관계였고 퇴직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산악회였습니다. 집 근처 산악회에 혼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같이 땀 흘리고 밥 먹고 술 한잔하는 시간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5살 연하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돌싱이었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퇴직 후 공허함과 외로움을 처음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은퇴자는 이 시기에 감정적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회사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역할과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강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함께 산을 타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미래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잠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큰 고민 없이 도와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없었고 자녀와는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투자 이야기로 바뀌고 함께할 미래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5억 원을 건넸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정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산악회에도 다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고립이 더 깊어진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연애 사기나 개인의 판단 미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은퇴 후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은퇴자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수익 구조가 바뀌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혼자서 시작하면 감정과 판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관계가 개입될 경우 재정적 결정이 감정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모임은 혼자 시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혹은 오랜 지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역할과 루틴이 없어서 생기는 공허함입니다. 일정한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만 늘리면 그 관계는 쉽게 왜곡됩니다. 의존으로 변하고 착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정적 손실로 연결됩니다. 이 사례의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관계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삶을 보완하는 요소이지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돈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심리와 관계 구조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 스스로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판단력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노후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 이후 이 남성의 삶은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문제는 돈을 잃은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자금보다 더 큰 공백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황을 두고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묻습니다. 왜 혼자서 판단했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와 하루를 설명해 주던 명함이 사라집니다. 회사라는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보다 복잡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 남성에게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사라진 세계와 다시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맡긴 것입니다. 은퇴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말이 거꾸로 작동합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내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 이 위험은 더 큽니다. 평생 일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관계 관리에 익숙하지 않고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는데도 서툽니다. 그래서 관계가 생기면 그 관계를 과도하게 붙잡습니다. 여기서 산악회라는 공간이 가진 특성도 중요합니다. 산악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들어간 산악회입니다.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 홀로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특히 은퇴자 모임에서는 은근한 비교가 작동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누가 더 젊은 사람과 다니는지. 이런 비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그는 자신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증명의 가장 빠른 방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 판단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노후 자산은 원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개입되면 자산은 관계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합니다. 이 순간부터 노후 자금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 감정 비용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만 털어놓았어도, 누군가에게 한 번만 확인받았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자의 가장 큰 위험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검증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판단은 확신으로 변하고 확신은 경고를 듣지 않게 만듭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을 끊었습니다. 산에도 가지 않고 모임도 피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고립에 빠진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이때부터 생활비 인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우울감이 커질수록 지출은 늘어납니다. 혼자 먹는 식사보다 밖에서의 소비가 늘고 의미 없는 지출이 반복됩니다. 돈은 줄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결국 은퇴 후 재정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관계 구조, 역할 구조, 의사결정 구조가 동시에 무너질 때 노후 자산은 가장 먼저 공격받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관계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필요하지만 관계만으로 삶을 채우려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에는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일이든 봉사든 책임이 따르는 역할 하나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반드시 공개된 구조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판단하고 함께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공허함을 덮어두는 데 쓰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이고 사람보다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잃지 않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